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호 초빙 교수님 그리고 이 최유한 경제평론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공개를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주제 바로 인터넷 전문은행 1호 K뱅크입니다. 자, 일단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네. 가입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꽤 많죠. 교수님 그 어떤 특징이 있던가요? K뱅크를 보니까. 뭐 K뱅크 지금 나온 대로 우리가 2015년 10월부터 네. 이제 심사 과정을 쭉 지켜봤을 때 네. 이제 혁신성이 가장 점수가 높았는데 조금 무색한 점들이 좀 많이 보여요. 뭐가 혁신인지를 지금 몸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만큼 네. 지난 2년, 1년 반 동안에 너무나 많은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이런 금융 거래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비대면성이 그때 그거가 굉장히 혁신이었죠. 뭐, 네. 혁신인데 지금 뭐 비대면성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미 비대면으로 네.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갑다 하는 식으로 나기 때문에 네. 지금 일본, 미국, 그다음에 유럽, 중국 이런 그 인터넷 뱅킹이 잘 되는 나라를 봤을 때 네. 과연 이게 우리의 기대만큼 가느냐? 그럼 1995년도에 미국이 제일 먼저 인터넷 뱅킹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 점유율은 얼마냐면 3%대가 안 돼요. 아. 처음에 이제 뭐 12개로 시작했다가 네. 30개까지로 늘어났다가 네. 다시 그게 뭐 10개 오. 뭐 그 정도에서 지금 끝나고 있고요. 왜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중심적인 핵심의 어떤 이 혁신을 갖고 올 수 있는 거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편리성이냐. 네. 지금 우리는 나올 때 금리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우리 중금리 때 대출을 네. 집중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2%만 올리면은요, 그 논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스럽게 가느냐. 오. 자, K뱅크가 없던 어저께하고 네. 있던 오늘하고 뭐가 달라졌느냐가 혁신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크게 좀 차이는 없다. 뭐 혼뱅을 한다 그래요. 뭐 혼술, 혼밥 혼뱅. 하지만 이제 혼뱅을 한다 네. 그러는데 지금 뭐 그냥 K뱅크 없이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혼뱅을 뭐 과거에는 안 했었나요? 그렇죠, 다 옛날에도 했죠. 뭐 저희가 손 붙잡고 은행 가지는 않았잖아요. 네. 혼자.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그 미국에서 그 뭐 10개에서 30개를 네네. 했다 다시 줄어들고 요런 과정은 어떤 부분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기술이 네. 그만큼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뭐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네네. 모바일 뱅킹이 이렇게 활성화된 거는 그 1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계속 끊임없이 기술이 발전되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이야기했던 모바일 뱅킹하고 올해 이야기된 모바일 뱅킹 또 다르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편리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네. 2015년에 나왔더라면 정말 혁신적으로 편리했을 텐데 2015년부터 계속해서 다른 은행들도 그렇죠. 네. 인터넷 뱅킹 더 강화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오픈했을 때는 2015년만큼 혁신적으로 편리해지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 네.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축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모바일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했던 이 자체가 네. 매개 효과를 갖고 있다. 다른 데도 뭐 이렇게 그 활성화될 수 있는. 네. 예, 인터넷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한 이야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없었던 거예요. 네. SNS 상에서 대출하는 거, 네. 그다음에 편리한 간편 대출, 그다음에 중금리를 겨냥한 대출, 그리고 편의점 금융. 네. 이게 사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 금융회사의 장점들인데 네. 그거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네, 네. 주주 구성을 보면 다 있거든요. 지금 K뱅크만 해도 GS25가 있고, 네. 그다음에 텐센트에 위뱅크가 들어와 있고 등등. 그걸 다 하다 보니까 왜 축구 선수 스타 플레이어 11명 놓으면은 꼭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팀워크가 얼만큼 돼야 네, 네.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은산법 예, 이런 예. 것들이 지금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 교수님, 근데 그 네. 중신용자들을 주요 고객층으로 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제 그 중금리 대출에 좀 타겟을 맞추고 네.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교수님이 준비하신 내용을 보니까 매기 효과라고 써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매기 효과가 저 부산에서 네. 활어를 잡아갖고 서울까지 올라가려면 네네. 매기를 한 마리 마리 그 딱. 안에 넣어놓으면 네. 다른 애들이 자기가 잡혀먹을까봐 네. 신경 써서 바짝
긴장해 있는 상태. 막 움직이지 네. 마. 네. 그러니까 서울까지 죽지 않은 상태로 온단 말이죠. 퍼져 있지 않고. 지금 시중은행들이 네.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좀 더 잘할 것 같은 네. 우리가 모바일하고 이런 인터넷 그 플랫폼을 굉장히 강화를 했어요. 이거 네, 나오는 네. 거기에 시간을 주고서 거기서 막 준비를 많이 했고요. 아. 지금 중금리 대출 지금 얘기들을 금융위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이제 이 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 표본이 될 수 있는 게 아멕스가 네. 이제 한 그 인터넷 뱅킹이 있고요. GM에서 엘리 뱅크라 그래서 그 중금리 대출을 했는데 네. 잘 안 돼요. 제너럴 그거- 모터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너럴 모터스가 이거 아, 그러니까 맞아요. 미국은요. 미국의 인터넷 뱅킹에는 금융회사가 안 들어가요. 맞아요. 네. 일본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섞어서 하는 섞어서. 거기를 우리가 표본으로 해서 네네.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금융회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자 중금리 대출 뭐 여기 우리가 면밀히 생각해 봐야 돼요. 65조 시장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거 완전히 진짜 블루오션이긴 합니다. 네. 거기 들어가질 않아요. 1금융에서 네. 안 들어올 때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창피하고 4에서 6등급 저걸 하니까 안 들어가는데 여기를 시중은행이 안 해봤겠습니까? 네, 그렇죠. 보증기금 활용해서 여기 활성해 보려고 얼마나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인터넷 뱅킹이 탁 나왔을 때 될까?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중금리 대출의 그 4에서 6등급 평균이 21%가 금리입니다. 네네. 그걸 8%로 내린다고 하는데 네. 과연 점포 없고 인건비 줄인 걸로 8% 갈까요? 그러면 8% 가는데 제일 문제점은 그러면 그 여신의 자금 네. 그걸 어떻게 경쟁력 있게 시중에서 모아오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최현 평론가님도 이번에 K뱅크를 딱 보시고 나서 네. 물론 가입은 안 되셨다고 들었어요. 가입이 안 되셨다고 들었는데 어찌 됐건 네. K뱅크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셨을 테니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 그 제가 모바일맨이라서 안 네네. 된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한 다른 친구들 하는 거가 한 20분이면은 네네. 비밀번호로 이제 계좌가 계속 가능하다 그러는데 네.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K뱅크 특징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첫 번째로는 24시간 365일 은행 업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그거 게 좋죠. 뭐냐면은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은행에서 업무를 본다라는 거는 은행을 중심으로 고객이 가서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정반대가 됐다는 거죠. 고객 중심의 은행 업무라는 그렇죠. 거죠. 이건 네.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건 좀 대외 봐야겠지만 낮은 대출 금리와 높은 수신 금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근데 계속 그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낮은 거냐, 과연 가능하냐 이런 것들 또는 수신 금리는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고요. 그러니까 예적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예적금에서.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거는 저는 패러다임 바꿀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네. 금융권 중심이 아니라 ICT 정보회사 중심으로 KT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금융 업무가 됐다라는 네. 거는 앞으로 금융권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새로운 색다른 서비스라든지 패러다임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편리해진다고 해서 뭐 외국에서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보통 그 GS 편의점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편의점이 한 10,000개에서 15,000개 정도 된다고 네네. 해요. 근데 각각의 은행은 한 전국적으로 1,000개 정도 하니까 네.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초기 설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일단 그 ATM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번 보니까 희한한 것도 있어요. 특히 이제 제일 눈에 제가 한번 봤거든요. 네네. 손바닥으로 인증을 합니다. 정맥으로. 아, 혈류를 보고 이걸로 사람 혈관의 인증하는 네, 모습을 인증하는 보고. 게 사람마다 네네. 특징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시범 서비스는 그렇게 돼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 있습니다. 부분에서 KT는 조금 이제 유리한 고지에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네. 시중에 공중 전화박스 놀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다 다 ATM을 넣기로 했고요. 네. 말씀하신 GS25에 예. 거기서 체크카드 없이 그냥 계좌번호 찍고 비밀번호 찍으면 그렇죠. 바로 이용이 가능해지는 그런 편리함이 이제 오긴 하죠. 네. 오긴 하죠. 왜냐하면 KT가 지분을 8%, GS 리테일이 지분을 9%대를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근데 거죠. 그것들이 의결권이 4%로 줄고요. 줄고요. 네. 사실 우리은행이 그렇죠. 10% 갖고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유럽형의 인터넷 뱅킹이 되는 거예요. 네네. 유럽에는 인터넷 뱅킹이 다 자기
모 은행회사의 영업망을 그렇죠. 넓히는 네. 네. 그러한 그 성격을 가진 인터넷 뱅킹이거든요. 네. 그 부분으로 흐를까가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ICT가 어떻게 와서 진짜 혁신적으로 자기네 가느냐 이 부분에 자리 잡아줄 수 있는 부분. 네. 이게 알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K뱅크가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제 실제로 출범하게 됐는지 이 설립 일지를 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설립 일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설립 네. 일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맨 처음 딱 시작됐으면은 네.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의미가 있죠.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2015년 6월 달에 인터넷은행 도입안 발표가 납니다. 네. 그리고 2015년 10월에 예비인가 사업계획서 접수 어디 막 여기 경쟁이 되죠. 11월에 예비인가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요. 네. 지금 그래서 결국 K뱅크하고 나중에 또 등장할 카카오뱅크 두 군데로 정리가 됐죠. 그래서 K뱅크 같은 경우는 지난 2016년 1월에 네. K뱅크 준비법인 설립되면서 9월에 본인과 신청, 12월에 본인과 승인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이 시기를 조금만 좀 더 줄였으면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컸을 텐데라는 네네. 아쉬움이 있네요. 근데 저 일지를 보니까 저 가슴을 칠 만한 게 네. 네. 뭔가요? 우리 인터넷 뱅킹이요. 2001년도에 신청한 회사가 있어요. 코롱하고 안랩에서 안철수 하는 안랩에서 네. V뱅크라 그래서 네. 인터넷 뱅크를 넣었는데 네. 당시 금융 실명제 플러스 네. 그 비대면 실명 인증하는 거 그것이 법으로 안 됐기 때문에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2008년도에도 금융위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그때 했어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텐센스의 위뱅크라든가 그렇죠. 알리바바의 마이뱅크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거 베끼느라고 그렇죠. 지금 정신이 그게 없어요. 아쉬운 거야. 네. 왜 행정에서 그걸 뒤못 버텨주지? 근데 그게 참, 또 우리가 진짜. 막연하게 네. 비판을 할 수는 없는 것은 그 당연하죠. 당시에는 또 보안 기술이 지금만큼 뛰어나진 않았었어요. 아쉽다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아쉬운 점들은 좀 있겠죠. 자, 그래도 일단 그 K뱅크가 출범하고 나서 가입자가 4만 명에 육박하고 오버가 됐죠. 가입자 수가 39,798명. 이게 저희가 오늘 오전에 받은 집계한 거고 그 가운데 예적금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4만 건 넘게 예적금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 승인도 한 2,700여 건 정도가 됐고 총 해봤을 때 대출 총액이 95억 원, 예금 총액이 한 135억 원 정도가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저것만 봤을 때는 예금을 더 많이 받고 대출을 조금 덜 해줬으니까 일단은 실적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만은 않아요. 이게 첫날 실적이라서 그런데 네. 이게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이 방송 끝나면 틀림없이 앱 다시 구동할 거고요. 네네. 가입을 할 거거든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확실히 일단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긴 할 것 같아요. 실질적인 금리 측면에서는 요즘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지만 높은 신용등급자 분들 있잖아요. 1, 2등급, 3, 4등급 이런 분들은 시중은행들이 실제로 아직은 쌉니다. 예. 아직은 대출 이자도 싸고 아니면 그 예적금 이자는 더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K뱅크보다는 일단 일반,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도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만은 분명하겠죠. 산업 측면에서 저는 반반입니다. 네,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자 K뱅크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네, 첫 번째 얘기가 뭐로 나옵니까? K뱅크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그렇게 나온다. 네, 맞아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금리에 대해서 네. 자기네들이 굉장히 낮은 걸 주지만 뒤에 분명히 심사가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데이터베이스를 축적을 해서 그걸로 객관적인 한다 그러지만 굉장히 네. 엄격한 부분이 들어왔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영업이 잘 돼야되지만 초기 영업.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게 가계부채 1,300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아주 현란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시기에 태어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아버지가 지금 직장을 잃고 실업 이 수당을 받는 순간에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야. 절묘한 비유십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치. 네. 저기는 그러니까 저기 수익성 구조를 보면 외국 인터넷 뱅크들을 보면요. 네. 이 예대 마진이 67%예요. 전체 수익에. 네. 그리고 수수료가 22%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일으켜야지 되고요. 네. 자, 대출에서 소위 말하는 큰 고객이 누굽니까? 기업이죠. 기업인데 네, 그렇죠. 기업을 어떻게 비대면을 해서 해요? 그치. 그렇죠. 가서 이거는 관계형 대출이거든요. 가서 얘기하고 유치하고 또 얘기하고 서비스하고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네.
수익 구조 67%를 예대 마진으로 간다. 아, 이게 살아남을까? 그리고 은사법에 의해서 또 증자도 그렇죠. 어렵잖아요. 민사법 좀 이따 얘기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그 말씀하시기 전에 기술의 발전을 좀 얘기하면서 좀 늘어날 수 네. 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근본적인 한계는 지금 상황의 가계부채라 이런 문제다. 네. 즉 기술 발전을 얘기하면 우리가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요 IPTV하고 은행하고 인터넷 뱅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연결이 돼서 말로 송금하고 말로 이렇게 대출받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기술의 발전에 증명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현실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대로 아버지가 실직당했는데 아이가 태어난 꼴. 그러니까 벌이가 없는 네.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근본적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정도가 있는데 그 그렇죠. 정도가 너무 과해서 지금 대출을 좀 줄이자고 하는 마당에 K뱅크가 나오니까 여기서 대출을 막 아주 활성화시켜서 대출을 일으키기도 그렇죠. 좀 버거운 상황이죠. 네. 그러면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어디로 가냐면 네. 모회사, 모회사의 고객 기반 네트워크 강화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GS 네. 디테일을 보면 GS의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가고 네네. KT에는 정말 1,000만 이상의 지금 가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의 신용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사람들을 공략하러 가고 네네. 그 사람들을 더 끌어들어오고 그 정도로 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전체 인터넷 뱅크가 우리가 큰 목적이 네. 중금리 때 대출을 그렇죠. 목적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시적인 게 아니라 그 관계 회사들의 그런 어떤 영업에. 수익 창출을 위한 모 회사의 고객 기반을 그치. 늘리는 네트워크로 쓰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지. 쉽게 생각해서 그 보험 설계사 친구가 있으면 자꾸 저한테 그렇죠. 돈 들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KT의 네. 고객이셨으면은 네. K뱅크에서 문자라도 한 번 더 그렇죠. 오고 네. 그다음에 GS 그 고객이면 GS에서 또 문자 오고 그런다는 왜 거죠. 자꾸 저만 고객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근데 신용이 네. 신용평가사에서 신용이 나쁘시더라도 KT에 네. 전화비만 잘 꼬박꼬박 냈으면 냈으면. 신용도 높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심상훈 K뱅크 대표도 이번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시중은행에서 받는 나의 신용 등급과 K뱅크에서 받는 신용 등급은 다를 다를 수 수 있다. 있다. 예. 라고 새롭게 얘기를 했어요. 신용등급을 다시 계산을 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네. 나눠서 신용등급을 책정한다고 하니까 중금리 그 대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서 또 하나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네네. 바로 은산분리 얘기입니다. 네. 은행과 그 산업자본의 이 분리라는 것이 지금 사실 이 문제가 계속 되는 것이 저는 어디에 있냐면은 사회적 신뢰 부족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업 자본이 은행을 자본을 갖게 되면은 휘두를 것이다. 자기의 라는 이익만을 그 위해서. 이익만을 네. 거기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교수님.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인터넷 뱅킹이 활발한 나라 미국, 중국, 네. 일본, 유럽 근데 미국하고요. 네. 중국은 금융권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조금 전에 제너럴 모터스 말씀하셨던 그렇죠. 거거든요. 산업자본이 신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네. 인터넷 뱅킹을 준 거예요. 네. 그렇다면 산업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훨씬 더 자기네들이 자금 흐름을 잘 유용할 수, 그렇죠. 할수 있는 그런 네. 저기 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갔죠. 그렇죠. 그래서 뭐 10%를 우리가 가질 수는 있어요. 가질 수 있지만 의결권은 4%로 주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초기 자본금이 2,500억인데요. 2,500억. 거진 다 썼지 않겠나 봐요. 맨 처음 2년 동안. 시작할 때. 네. 올해만 해도 지금 비용이 890억이 지금 더 지출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2,000억, 3,000억을 누군가 증대를 네, 해줘야 네.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KT의 지분이 올라가는데 법으로 막아놓고. 법으로 막아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 5개의 관련 네네. 법률이 있는데 아직 통과를 안 시켜주시고 네, 그렇죠. 네. 지금 뭐 대선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신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부터 빨리 풀어주셔야 이거 진짜 우리가 옥동자가 났는데 아버지가 실직을 했더라도 건강하게 자라야 될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지금 국회에서는 조금 빠른 시간에 위기감을 갖고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되게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K뱅크는 정말 돌풍을 일으키게 될 것인가 아니면 미풍으로 끝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인데 그 이유가 일단 지금 뭐
규제법상으로는 혹은 자본금의 규모 그리고 중금리 대출 시장의 어떤 갖고 있는 맹점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K뱅크의 입장이겠죠. 네. K뱅크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그래도 일반인들은 편리하고 내가 다른 데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데 K뱅크에서는 받을 수 있다면은 이건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돌풍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양쪽의 그 이제 뭐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실 인터넷 전문 은행이 딱 나오고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한다니까 네. 솔깃했어요, 솔직히. 네. 이거 뭐 잘하면 진짜 뭐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2015년 6월이에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은행들이 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계속 자기들 그 플랫폼 강화시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과제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은행의 모바일 뱅킹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네. IT 회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금융회사가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존에 있었던 금융권과의 어떤 서비스 차별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네네. 이건 생사가 갈릴 거라는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 방금 말씀하셨던 이 은산분리 문제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즉 이게 보니까 한 10년 전에 IPTV 산업과 똑같아요 상황이. 그때는 그 기존 유료 방송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IT 이거를 신산업으로 볼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케이블 TV의 기득권과 맞닥뜨리는 이런 싸움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때 논리가 지금도 여기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사항을 은산분리 체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 4차 우리 산업혁명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4차 산업혁명의 금융산업혁명 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교수님 그런데요. 네. 중금리 시장을 K뱅크가 잡겠다는 것은 사실 카드론 그리고 저축은행 그렇죠. 그리고 뭐 대부업체의 고객을 뺏어오겠다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럼 그쪽에 대출이 줄고 K뱅크의 대출이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저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금리 대출의 시장은 65조인데요. 네. 지금 인터넷 뱅킹에서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것은 향후 5년간 네네. 250만 명 정도를 대출을 이제 고객으로 보고 네네. 5조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5조 중에 5조예요. 아. 그리고 자 보세요. 저 우리 뭐 텔레비전 광고에 보시면 종편 광고에 보시면 네. 뭐 제 엄청나죠. 뭐 그렇죠. 빨리 뭐 샥샥 뭐 그리고 샥샥 예. 다 하나 거기 거의 더 편해요. 아, 네. 그러니까 속도로 말하자면 거기가 금리가 높아서 그러죠. 네. 그런데 그러한 편리성을 그럼 뺏겼단 말이죠. 그럼 진짜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렸을 때 수익성이 보장이 되느냐, 살아남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예를 하나를 들면요. SBI 주신네트라는 그 인터넷 뱅킹이 있어요. 네. 거기는 다른 거 안 해요. 주택담보대출만 해요. 주담대만. 아, 그래서 이제 미국은 보면 3% 정도를 인터넷 뱅킹 하지만 일본은 1.5에서 1.7%가 인터넷 뱅킹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터넷 뱅킹은 틈새를 차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뭐 전 국민을 향해서 이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네. 뭐 색다른 방법의 절차의 편리성이 왔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지 그렇게 혁신을 우리가 이 과장해서 할 수는 없고요. 또 특히 라쿠텐도 지금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네네. 인터넷 뱅킹인데 거기도요 진짜 한 분야만 저걸 합니다. 자기 인터넷 상거래, 네. 해외 송금 2개만 해요. 그러니까 2개는 살아남고서 수익성을 갖고 가는. 그래서 인터넷 뱅이 K뱅크, 카카오뱅크가 있지만 자 국민을 전체를 뭐 이러실보다는 네. 진짜 틈새가 어디 있는지 그거를 해서 거기에 전문화를 해주시는 네. 게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틈새를 중금리로 왔는데 그게 너무 넓은 거야.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지. 자,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긴 해요. 있어요. 하지만 네. 오늘 여기서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저희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영호 초빙 교수 그리고 최요한 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K뱅크의 돌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